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신 애나 렘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요즘 교본고에서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있는 핫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요즘 인기 있는 이유는 아마 현대인들이 도파민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잘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의 쾌락과 고통을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발견된 것은 이제 1세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파민이 쾌락과 고통 이러한 것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의 뇌는 이 고통과 쾌락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마치 천칭저울의 양쪽과 같아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쾌락을 추구하면 저울의 한쪽 추가 쾌락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쾌락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뇌 속의 저울은 균형을 찾기 위해서 쾌락에 있던 저울이 올라가고 고통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해서 쾌락이 추구하는 그 무게만큼 기울었던 그만큼 다시 반대쪽으로 고통 쪽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락이 추구한 이후에는 반대로 고통이 찾아오는 이런 것이 고통과 쾌락이 우리의 뇌 속에서 같은 곳에서 저울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험 요소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도파민을 자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질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흡연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흡연도 도파민을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담배말이 기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880년인데 이때 담배말이 기계는 1분당 4개의 담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분당 2만 개의 담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돼서 현재 지구상에서는 매년 6조 5천억 개비의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하면 매일 1,000억 개 정도의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는 셈인데요. 이것이 도파민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마약은 우리의 고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우리의 통증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약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가장 처음 발견된 약이 모르핀인데요. 이 모르핀은 독일의 견습생, 약국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던 사람이 발견한 그러한 진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핀이 개발된 이후에 피하 주사기도 개발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견한 약물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해로운 그런 영향을 끼친 두 가지 발명품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모르핀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화학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그러한 것들도 이러한 종류의 일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뭐 사탕이라든가 젤리라든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만든 막대사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펜타닐로 만든 막대사탕 같은 경우에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잊고자 하면서 이러한 마약 성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중독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담배 대신에 전자담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냄새도 적고 연기도 훨씬 덜하고 수증기가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연기 대신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고 다양한 맛들로 출시되다 보니까 10대들도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전자담배는 더 짧은 순간에 더 많은 니코틴을 우리의 혈액 속으로 침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담배보다 결코 이롭지 않은 그러한 중독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해로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만들어지는 대마초는 1960년대의 대마초보다 5배에서 10배 더 강력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마초가 쿠키, 케이크, 브라우니 뭐 이런 형태들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제조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감자튀김 생산 설비가 자동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튀김 스낵이, 감자 스낵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있는데요. 2014년 기록을 보면 미국인 1인당 51kg의 감자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생감자를 직접 섭취한 것은 15kg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6kg이 가공식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공식품 안에는 설탕과 소금, 기타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인데 생감자보다 2배나 더 많은 그러한 양의 감자를 이러한 합성물들과 같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고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 중에 70%는 흡연이나 부족한 신체 활동, 불균형적인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빠져 있는데 1980년에는 8억 5,700만 명만 비만 인구였는데 2013년에는 21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비만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30%가 비만 환자인데요. 아프리카 일부 지역, 이런 몇 군데의 지역만 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팩실, 프로작, 셀레나 같은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그런 치료제가 많은 나라들에서 굉장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의 10%가량의 사람들이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다고 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처방하는 그 횟수, 그 다음에 양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15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한국은 항우울제 처방률이 1.5%로 다른 14개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가장 낮은 그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의외의 숫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사망률,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나라인데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국인들은 우울증을 정신병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잘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숨기려고 하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서 아마 처방률이 낮지 않은가.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항우울제를 복용했다면 자살까지 이르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판단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항우울제 처방을 꺼려하고 병원에 가기를 꺼려해서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항우울제 처방을 받는 것은 우울증은 정신병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정신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기를 꺼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재미있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영화관에 가면 많은 돈을 들인 영화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거나 뭐 즐거운 그런 활동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책을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몇 초면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순식간에 충족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워할 텐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요? 아마 그것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리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우리의 쾌락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참는 것이 필요했고 좀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현대 사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참는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져서 그러한 기다림, 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쾌락과 동시에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쥐를 실험을 통해서 해보면 초콜릿을 먹을 경우에 도파민의 수치가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 속의 쥐를 통해서 섹스는 거의 100% 이걸 충족시킨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헤로인이나 이런 것은 담배 같은 경우에는 약 150배 정도 도파민에 활성화시킨다고 하고요. 다른 헤로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몇백 배, 몇천 배까지 도파민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자극의 강도가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특히 담배가 초콜릿에 비해서 3배나 더 큰 자극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깊이 그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을 차단하고 물리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덜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대신에 우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정신이 조금 더 쾌락과 고통 속으로 저울의 양측이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또 페이스북에서도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것에 중독이 되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더욱더 애착을 갖게 되고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주당 80시간을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80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에 탐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에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게임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세계에서 더욱 커지는 중요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의 문제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탐닉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 우리의 삶이 도파민으로 넘쳐나고 쾌락을 추구하는, 또 쾌락을 추구하는 만큼 또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또 쾌락을 찾으려는 그러한 쳇바퀴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도파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신을 살펴보고 그것이 균형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또 참고 기다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좀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핸드폰이나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사색에 잠기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하는 시간보다 좀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래서 좀 더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욱더 빨라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앞으로의 삶도 그러한 쪽으로 좀 더 유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